안녕하세요. 경찰행정법 서창교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특히 경감성진 시험은 특히 사례형 문제 같은 경우요. 여러분 주지하다시피 그동안 출제되어 왔던 각종 국가고시 기출 사례 있죠. 이걸 약간씩 변형을 가해 가지고 여러분 시험에 출제하고 있는 거. 이게 그동안의 계속적인 출제 경향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고려해가지고, 제 사례 교재에도 아마 각종 국가고시 기출 문제를 제가 많이 수록해가지고 약간의 변형을 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왔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 시각하에서 이번 제가 이 특강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특히 각종 국가고시 중에서도 내년 시험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주제들을 선별해 가지고 하나씩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같이 풀게 될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그대로 출제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여기에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각종 논점들이 약간의 변형을 가해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은 상당히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시면서 이 강의를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2009년도에 출제되었던 행정고시 문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게 될 텐데요. 자, 일단 이 사례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은 여러분 시험에도 한번 선을 보였던 제재사유 선계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해 가지고 특히나 우리 이법성 판단하실 때 공부하셨겠지만 주내 저령 공식처럼 알고 있으시죠? 그 중에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비례의 원칙과 결부시켜서 만들어 놓은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들이 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숙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같이 한번 볼까요? 문제 골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를 여러분이 천천히 또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이미 같이 한번 풀어본 친구들도 있었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골격은 이래요. 지금 갑이 원래 이제 영업을 하고 있었죠. 그죠? 그 영업하고 있다가 이 갑이 식품위생법에 하지 말라는 행위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식품위생법 44조 2항에 보면 청소년을 유흥적 계급으로 이제 고용해서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갑이 위반을 했어요. 그럼 위반하게 되면 여기 식품위생법 75조 잠시 한번 보실래요? 항상 여러분 사례 문제 푸실 때 이 사례 문제에 적용될 도구인 법을 제대로 캐치하셔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사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식품위생법 75조 1항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44조 2항을 위반한 경우 이게 뭐예요? 요건이죠. 그 다음 그 효과로서 6개월 이하 영업정지할 수 있다. 그럼 영업정지라고 하는 이 행정처분은 재량이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이 요건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뭐냐면 영업정지가 여러분 제재잖아요. 제재. 그럼 이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이 요건이 충족돼야 되죠. 그 말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 이 제재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안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재 사유, 즉 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누가 한 거냐면 영업 양도를 한 이 양도인이 이 제재 사유를 충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제 R은 양수인이죠. 이런 사안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행정청은요, 갑한테 이 44조 2항 위반을 이유로 해서 식품위생법 75조에 의해서 제재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직 제재를 가하기 전이에요. 가하기 전에 갑이 을에게 영업을 넘기게 돼요. 넘기고 난 이후에 행정청이 누를 족치느냐 하면 양도인 갑을 족치는 게 아니고요. 양수인 을을 족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어본 문제는 이거예요. 을에게 행정청이 가한 이 3개월 영업정지, 가징금 때리는 거, 영업 취소 정지하는 거, 다 뭐죠? 제재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개월 영업정지라는 제재 처분을 을에게 가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적법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적법 여부 따질 때 여러분 어떻게 하죠? 주체, 내용, 절차, 형식, 요 4가지 각도에서 접근하잖아요. 그죠?
그럼 주체가 여러분 시험에 문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건 문제될 게 없고, 절차는 아시다시피 설문에 무슨 청문을 안 거쳤다든지 뭐 이유 제시를 안 하고 했다든지 이런 문구가 들어있지 않으면 절차는 아예 논의하지 않으면 돼요. 필요 없고, 형식은 문서로 해야 되는데 뭐 구두로 했다든지 그런 말이 없으면 이것도 논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남은 건 뭐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내용은 또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배우셨죠? 법률 유보하고 법률 우의죠. 법률 유보는 뭐라고 그러죠? 이 행정작용에 적용할 법이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법이 있으면 이거 문제될 게 없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럼 남은 게 뭐예요? 법률 우의죠? 그럼 법률 우의는 또 어떻게 분석한다고 그랬죠? 법은 요건 플러스 효과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법률 우의라는 건 법에 위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요건에도 위반하면 안 되고 효과에도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른 지금 44조 2항을 위반한 적이 없죠. 그걸 위반해야 요건이 갖추어져 가지고 그다음 어디 터지든지 말든지 넘어가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어른 그런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법률 우의 관점에서 이 요건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건이. 맞죠? 그러니까 요건이 어리 충족 안 됐는데도 지금 3개월 영업정지 때리면 원래대로 하면 무조건 위법이에요. 요건이 충족 안 됐는데 제가 효과로 넘어가면 무조건 위법이 된다고 그래서 효과가 기속이고 재량이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관문에서 해결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건이 충족 안 된 어한테 3개월 영업 정지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도 만약에 3개월 영업 정지했다면 이거는 당연히 법률 위반으로 바로 위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주어진 힌트가 뭐냐면 지금 영업을 넘겼을 때 참조 조문에 보시면 제재 사유가 넘어간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있는 양도인의 이 제재 사유가 양수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제재 사유의 승계 부분이잖아요. 만약 승계를 검정하게 되면 이 부분이 충족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충족됐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답안 스킬상 무조건 충족되는 쪽으로 가야 돼요. 쉽게 말해서 승계되는 쪽으로. 판례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럼 남은 게 뭐예요? 이제 효과잖아요. 그럼 요건 갖춰지면 이제 효과로 넘어오는데 효과는 여러분 기속인지 재량인지를 또 따져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시험 100% 뭐가 나온다고요? 기속은 시험에 안 나와요. 재량이 시험에 나올 거라고. 그 참조 조문 보시면 재량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러면 재량일 때는 바로 이법적법이 성문법 갖고 판단 안 된다고 배우셨잖아요. 그때 이제 불문 원리를 들고 와야 되죠. 그래서 재량일 때는 재량에 뭘 검토해야 되는지 여러분? 한계를 검토해야 되는데 이 한계 검토할 때 적용해 먹으려고 이런 배운 게 뭐죠? 행정법의 일반원칙 혹은 행정의 법원칙이라고 하는 비례의 원칙부터 쭉 배운 거 기억나잖아요. 그 중에 여기서 써먹을 만한 건 뭐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러분이 어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반한 적도 없는 나한테 그것도 3개월이나 영업정지 때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이 딱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비례의 원칙으로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이 행정고시 2009년도에 출제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에 여러분이 덥석 푸는 게 아니고요. 항상 어느 부분과 관련돼서 출제자가 묻고 있는가 주소 설정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소 설정 관련해서 이 지금 적법 여부를 물어봤으니까 그건 준해 절용인데 그 중에 나머지 문제될 게 없고 내용이 이법과 관련된 문제다. 근데 내용은 다시 요건과 법률 유보와 법률 우의인데 법이 있으니까 법률 유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럼 법률 우의가 문제인데 법률 우의는 요건에 반해도 안 되고 효과에 반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들썩 먼저 요건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왜? 올이 이 요건을 충족한 적이 없잖아요. 즉 제재를 사유를 만드는 적이 없죠. 그런데 이 친구한테 영업 정지하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점이 뭐라는 걸 아셔야 된다? 양도인이 저지른 제재 사유가 양수인으로 넘어오기만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메꾸어지겠네. 그럼 거기서 끝내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에도 반하면 안 되는데 효과가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재량일 때는 재량이 한계 관련해서 이 사안에서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즉 비례의 원칙 갖고 이 법성을 판단해야 되겠구나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실 때 비례의 원칙은 심하다 안 심하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 비례의 원칙 관련해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건 여기서 양수인이 이 갑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걸 알면서도 양도받았는지 모르고 양도받았는지가 비례의 원칙 사안포섭 하실 때
여러분이 요긴하게 활용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법학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알면서 양도받으면 양수인에게 뭐가 있다고 그죠? 악의가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모르고 하면 그건 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보면 출제자는 악의로 했다, 선의로 했다는 문구가 없어요. 그럼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면서 가정하면서 쓰셔야 돼요. 저는 이거 포섭할 때 뭐 선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이건 악의로 보고 포섭을 했습니다만 그 반대로 포섭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은 뭐 쉽게 얘기가 될 테니까. 그래서 목차 구조를 잠시 한번 보시면 논점 정리해서 요 내용이 문제가 된다는 점. 근데 내용과 관련해서 특히 요건 부분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 사유 승계 부분이 문제된다는 거. 그리고 효과에 넘어와서는 비례의 원칙이 문제된다는 점을 논점에 정리해서 제시를 하셔야 된다고. 그 논점 정리해서 제시된 걸 하나하나 목차로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점 정리해서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요 부분 메꾸기 위해서 제재 사유가 승계되는 거. 그죠? 승계된다고 했을 때 효과 부분이 재량이니까 재량이 한계 관련해서 비례 원칙이 위반되지 않을까? 그걸 그 다음 목차에 잡은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가지고 마지막 네 번째, 산의 해결. 이렇게 해서 사례를 완성시키는 겁니다. 감히와 여기까지. 그래서 대충 푸는 게 아니에요. 딱 수학 공식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걸 아신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제재 사유 승계 부분에 대해서는 논점이라는 건 논란거리가 들어있겠죠,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과연 승계되는가에 대해서 법 조문에 승계된다는 말이 있으면 당연히 승계되겠지만 그런 게 출제되겠어요?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과연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거리에 대해서 견해 대립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도 있고 부정하는 견해도 있을 것이고 판례는 긍정한다고 배우셨잖아요. 답안 스킬상 제가 긍정설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야 그 다음 쓸 말이 있지. 만약 여기서 부정해버리면 여기서 게임 끝나는데 뭐 여기 가서 뭐 해요? 바로 입법이 되는데. 그죠? 그래 여기까지 가려면 이제 승계된다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효과로 넘어가가지고 재량이기 때문에 재량 한계 관련해서 비례 원칙 위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검토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비례 원칙 일반론 쓰셔야 되겠죠? 비례 원칙이 뭐고 그 다음 어디에 근거가 있는지 행정기본법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다음 이제 비례 원칙 위반 아닌지 위반인지 아닌지 판단한 척도로서 적필상 배우셨죠? 적합성 원칙, 필요성 원칙, 상당 우선 원칙 그거 쓰시고 사안포습 하셔가지고 사안포습에서 이제 적합한지 필요성 원칙 충족했는지 상당성 원칙에 반하는지 그걸 포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감이 와요? 예, 그렇게 해서 구성된 문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를 같이 한번 볼까요? 이제 뭐 다 분석 다 드린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문제 내용에 보시면 뭐 쭉 나와 있고요. 위에는 읽어보세요. 그럼 밑에 질문만 보도록 할게요. 만약 각각 얼간의 영업 양도가 유효하고 영업자 지휘승계 신고 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가정할 경우 관할 행정청이 갑의 위반, 갑이 양도인이잖아요. 그죠? 양도인의 위반 행위를 했다 이 말은 제재를 받을 사유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따지면 법의 요건 부분이 갖춰진 거라고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갑이 갖추어지지 어리 갖추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갑의 위반 행위를 이유로 누를 족친다고? 양수인 을을 족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몇 개를 족쳤어요?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때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참조 주문을 보셔야 되겠죠. 항상 여러분 주어진 참조 주문은 그냥 액세서리로 주어진 게 아니에요. 문제 활용되니까 주어진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참조 주문에 보시면 식품위생법 39조 보세요. 영업이 승계된다고 되어 있지 승계할 때 양도인이 법 저지른 위반한 저지른 행위가 양수인으로 넘어간다는 건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5조에 보시면 허가 취소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1항에 보시면 쭉 보시면 13호에 보세요. 44조 제1항, 2항 위반한 경우 되어 있죠. 이런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거까지 자르면 요건이죠. 그럼 효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취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75조라고. 이해가 되죠? 예, 그걸 갖고 문제 풀어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문 1에 대해서 보세요. 논점 정리한 거 보시라고. 물어본 내용이 뭐예요? 적법하냐 물어봤으니까. 이거 소송 요건 묻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행정법에서 큰 두 가지 논점은 두 개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소송 요건 묻는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본안. 이 본안이 뭐예요? 이 행정작용의 위법성을 묻는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번 문제는 소송 요건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죠? 적법하냐 물어봤으니까 이 한겨울 영업정지의 위법성을 검토하는 본안의 문제죠.
그래서 본안은 준해절형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물론 특수 영역이 있는 거 아시죠? 뭐 부관 같은 경우 위법성 판단할 때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그다음 내용적 한계, 시간적 한계 이런 특수한 법리가 있을 때는 그런 법리를 가지고 위법성을 판단하시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경우에는 준해 절형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논점 정리한 거 보시면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체, 절차, 형식상의 하자는 없어 보이죠? 왜 그런가? 아까 이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남은 게 내용이죠. 그래서 내용의 하자와 관련해서 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의 사유가, 이 사유라는 게 딴 말하면 요건이 충족 안 됐다는 거죠. 갑이 위반했지 을이 위반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제재 사유가 승계되는가? 이게 논점이라는 걸 밝혀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승계된다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무조건 승계된다고 논점 정리에 쓰시면 안 되고요. 논점 정리에서는 가정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승계된다고 가정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다른 위법 사유가 없겠는가? 그 다른 위법 사유로서 바로 이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것까지 언급하면 더 금상첨화의 답안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차에서 양도인 갑에 대한 제재 사유가 양수인 을에게 승계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견해 대립을 여러분이 답안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은 긍정하는 견해, 부정하는 견해, 그 다음 절충설이 대립이 있지만 우리 판례는 긍정설에 가 있죠. 그래서 저도 검토는 긍정설이 맞다는 식으로 검토한 거예요. 그게 답안 스킬상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긍정이 된다고 하면 이제 요건은 갖추어졌잖아요. 그럼 이제 효과로 넘어가는 거죠. 그죠? 그럼 효과가 지금 재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재량의 한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그와 관련해서 비례의 원칙 위반 그거 검토하는 것이 쟁점이라는 걸 캐치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재량의 한계 위반 여부에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비례의 원칙 위반 여부에서 문제점에서 보시면 먼저 이 영업 정지가 재량이라는 걸 간단히 밝히셔야 돼요. 그래야만 재량 행위일 때 비례 원칙을 써먹을 수 있는 것이 기속 행위에는 비례 원칙 써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거의 재량을 염두에 두고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신뢰보호 같은 이런 것은 기속 행위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량에서 문제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점에서 그걸 밝혀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비례 원칙 일반론 쓰는 거예요. 어의, 그 다음 근거, 그 다음 내용 이래가지고 일반론 쓰시고 이제 사안포섭 하시면 되죠. 그럼 비례 원칙 사안포섭 하실 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지금 3개월 영업 정지가 뭐예요? 이게 수단이잖아요. 그 다음 이걸 통해 행정청이 달성하고자 하는 게 공익이겠죠. 그럼 항상 비례 원칙을 이건 뭐냐 하면 이 수단 때문에 을의 사익이 작살나잖아요. 그렇죠? 이 사익과 이 공익, 이 두 개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법은요, 항상 이 비례의 원칙 갖고 궁극적으로 다 보면 위법성을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래서 이걸 하실 때는 항상 이 3개월 영업 정지라는 수단이 초래할 수 있는 사익과 이걸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공익이 뭔지가 감이 잡혀야 돼요. 그래야만 사업 포섭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왜 이게 미성년자, 청소년 유흥업소에 고용해가지고 영업한 자를 족칠까요? 왜 족칠까요? 그건 기본적으로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겠어요? 그건 질서유지 때문에, 식품위생법상의 질서유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해서 이 법 위반한 자에게 영업 정지하면 그 목적이 실현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적합성의 원칙은 기본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성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이죠. 딴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으로도 실현 가능한 게 있다면 그걸 해야 되지. 이걸 하면 안 되겠죠. 이때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선이냐 악이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세요. 자, 식품위생법상의 질서유지라는 공익 목적의 영업정지는 적합한 수단이고 제재 처분에는 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이 있으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필요상의 조치로 보이지 않으며 설문에서 양수인이 성이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러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해도 돼요? 악이라는 사정은 보이지 않은 점 이러면서 반대로 포섭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악이라고 보고 포섭을 해버리니까 이 을의 사익보다 뭐가 더 크다고 평가를 해버리겠어요? 공익이 더 크다고 평가를 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성이든 상당성의 원칙 등 문제될 것이 없는 식으로 포섭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설문에서 명확하게 선이다라고 주어졌다면 이거는 3개월 때리는 것은 좀 너무 심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좀 더 약한 걸 써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3개월 때렸다면 이건 또
균형감, 그게 이제 상당성의 원칙이잖아요. 공익적 가치보다 사익적 가치가 더 심하다라고, 심하게 침해된다라고 평가 내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은 두 가지를 캐치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해하셔야 될 것은 어쨌든 물어본 내용은 본안의 위법성 판단하는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은 준의 재령 가지고 판단한다. 그런데 이 문제는 내용의 하자가 문제된 케이스다. 내용은 법률 유보와 법률 우위 부분인데 법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법률 유보는 문제될 게 없다. 그래서 법률 우위인데 법률 우위는 요건에 반해도 안 되고 효과에 반해도 안 된다가 법률 우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근데 요건 관련해서 이 지금 어른 요건을 갖추지를 못했다고요. 제재 사유를 만들어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재 사유 성계가 논점으로 등장했다. 그거 하나 캐치하셔야 되고, 그 다음 영업정지가 재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효과로 넘어왔을 때 재량의 한계와 관련해서 비례의 원칙을 논의하는데, 다만 비례의 원칙을 검토하실 때 사안포섭하실 때는 항상 설문에 주어진 이런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뭔지 빨리 캐치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질서 유지 때문에 이런 영업 정지를 가하고 있다는 거. 그럼 영업 정지 가하면 이 공익이 실현될 여지가 있으면 그건 적합한 것이고요. 그 다음 3개월이 아니라 2개월만 때리더라도 이 공익 실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도 3개월 했다면 그건 필요성 원칙에 반하게 되는 거고, 또 가사 2개월 때려서 필요성 원칙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실현될 수 있는 공익적 크기와 침해당하는 사익적 크기를 저울에 달아봤을 때 뭐가 더 큰지 작은지를 여러분이 포섭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시라고요. 이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악인지 선인지 이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적필상을 포섭하실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 이게 이 문제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간으로 첫 회로 제가 기본적으로 2009년도 행정고시에 출제됐던 문제를 하나 가지고 풀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든지 여러분 시험에 다시 재현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강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간단히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국가고시에서 출제됐던 문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